네, 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그 MEP에 대한 기초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MEP를 한번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게 여기 있네. MEP는 이제 이런 거예요. MEP, Mechanical, Electrical and Plumbing. 플럼빙이 아닙니다. 비가 묵음이라 가지고 플러밍어. 이제 배관공학 플러머라고 플러머. 여기서 그 메케니컬은 이제 기계 장치고 전기고 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H라인에 보면은 이제 MEP 기능이 탭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MEP 모듈은 따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 프로 제품을 쓰시더라도 이게 나타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없는 기능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모델링은 되는데 배관 크기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배관 크기 조절을 다 하시려면은 모듈을 별도로 구매하셔야지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기계는 이제 사실은 기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는 아닙니다, 이제. 이제 기계 하는 거는 이제 기계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든지 뭐 보일러라든지 보일러 내부의 어떤 하는 거를 건축하는 사람이 다 알지는 못하고요.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그냥 보일러 기계가 사이즈가 뭐 50cm짜리 뭐 80cm짜리 높이 뭐 1m짜리 뭐 이런 식의 기계의 위치다. 뭐 요 정도로 배치하니까 기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배관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건물에 전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요런 거에 대한 이야기고 일렉트릭 전기 배선도 마찬가지죠. 전기도 전기업자가 따로 있고 전기 회로가 뭐 내부적인 뭐 기술적인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어디서 끄고 뭐 그다음에 그 자동 차단기가 어디 배치하고 뭐 요 정도에 대한 개념이고 플러밍 배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플러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로 좀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건축의 인테리어 쪽에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로서도. 그래서 아마 저희 설명은 요거는 이제 배치하는 것과 요것도 실제 설계하는 것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케니컬을 설명드리자면은 먼저 기본 건물을 베이스로 한번 넣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프팅에서 그리드선 기본값 가지고 0,0을 하고요. 빌딩에서 슬라브에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라브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D로는 이렇게 보이고 벽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300짜리인데 이 정도. 내부는 거의 8m 좀 안 되네요. 이 정도 됐다고 치고요. 3D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계 장치를 넣어볼게요. 기계 장치라고 해봤자 뭐 보일러 정도.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디자인 센터 들어가시면은 디자인 센터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액체에 MEP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MEP가 요소가 있고 MEP 이음관 두 가지가 있는데 MEP 요소 중에 보면은 뭐 히터도 있고 뭐 에어컨도 있고 이게 그 열교환기죠. 전열교환기로 하는 거. 그다음에 뭐 밸브도 있고 솔라 뭐 MEP 그건 진공 공기 빼는 거. 그다음에 디퓨저 이거 실외기 뭐 그런 거. 팬 송풍. 그리고 이제 MEP 피팅은 이제 연결하는 거니까 별개고요. 자, 예를 들어서 보일러라고 할 때 보일러 여기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예를 하면은 쭉 여기 보일러의 기계 뭐 작동 원리를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박스죠. 보일러 상태를. 만약에 크기가 여기 위치가 좀 다르다. 크기가 좀 다르다. 그러면은 여기 너비, 높이, 깊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 높이가 여기가 아니고 뭐 받쳐놓고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걸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받침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위로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0으로 하고 사이즈가 만약에 요거 450이 아니라 500이다. 여기 살짝 커졌죠? 이런 식으로. 요 정도의 기계 장치니까 여기에 뭐 전기도 넣어야 되고 뭐 배관도 뚫어야 되고 뭐 이런 걸 이제 한다는 건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전기를 좀 설명드려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테리어 보시면요. 여기에 조명이 있고 조명 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조명 버튼 말하는 거예요, 사실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 설정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기호 방식은 국내 방식은 아니고요. 이게 전 세계 표준 방식입니다. 표준 방식이고 한국은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도면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이제 전기 설계하신 분이 별도로 하실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스위치가 어디 들어간다. 이 버튼 누르면은 전기 2개, 3개가 다 동시에 꺼진다. 뭐 이렇게 연결된다. 그 정도 하시는 거고 요거는 조금 나중에 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배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MEP 탭을 눌러보시면 사실 거의 대부분 배관과 덕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왼쪽 여기 보면 속성, 뭐 파이프 덕트, 뭐 기계 설정 뭐 이렇게 있는데 넘어가고 파이프에 보시면요. 파이프가 있고 원형 파이프가 있고 사각형 파이프가 있고 레듀서가 있어요. 이걸 연결하는 건데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덕트에 보시면은 거의 유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똑같은데 파이프가 원형도 사각형도 있고 덕트가 사각형 원형이 있고 근데 이게 주의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파이프는 말 그대로 파이프예요. 배관이 있는 거고요. 덕트는 이게 파이프는 무슨 물체가 들어가는 거죠. 뭐 가스가 들어가든 뭐 물이 들어가든 그다음에 오수관이 들어가든 뭐 오배수관이 들어가든 그런 물질 들어가는 거고 이 덕트는 공기를 온도가 이제 뜨거운 공기, 찬 공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음관은 이제 여기 이제 이음관인데 사실은 이거 뭐 요게 내부 서브 메뉴에도 나타납니다. 케이블은 이제 뭐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전기줄이 이제 배선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게 막 출렁거리면 문제가 되니까 이제 뭐 보통은 이제 지하 주차장 쪽에 위쪽에 있잖아요. 사실은 위에도 사실 천정 속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예, 그 케이블 들어가는 그 자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종류는 파이프, 배관, 트레이 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MEP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파이프 중에 좀 특별한 경우인데 다른 소프트웨어는 없는데 아치라인만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에 바닥 난방 기능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이제 온돌 배관이죠. 예, 온수 배관. 이게 보일러죠, 보일러. 뭐 파이프 이름 엑셀 파이프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건데 요거는 뭐 그냥 간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거는 뭐 다른 영상이 있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방 클릭하고 이제 놓으신 다음에 하면 되는 건데 뭐 요거 한번 설명드릴까요? 바닥 난방 해가지고 클릭해서 요 부분을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들어간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배관이 이제 나가는 부분 있고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제 그거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이쪽으로 뺀다 만약에 여기에 파이프 직경은 2cm짜리고 이제 이게 뭐냐 150이라는 거 뭐냐면 이제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그 간격이 150이다. 높이라는 거는 기준 높이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좀 이게 만약에 TS 말고 이제 위에 이제 뭐 슬라브 마감이 있을 경우에 그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있고 지금 이거는 별로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밑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적선으로부터의 거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요 외곽선 있죠. 여기서 얼마 정도 띄워줄 거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클릭에 딱 했으면은 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요게 15cm고 요게 10cm 거리가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좀 비어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뉴얼로 수작업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제 이게 왜 있냐면은 쭉 가다가 보면은 조건 사항에 대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쭉 들어갔을 때. 그래도 뭐 작업할 때는 뭐 예외가 있기 때문에 클릭해서 요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예, 매뉴얼로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도 매듭 이동 이렇게 한 이 정도 놓고 이거 튀었네. 추가 이렇게 해서 이쪽도 추가 예, 끝나면 끝난 거죠. 예, 끝나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예. 요렇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밑으로 기준 높이에서 10cm 정도 내려갔기 때문에 밑에서는 여기 속 내부에 있는 거거든요. 안 보이죠? 그래서 보이게 하려면은 여기 보면은 MEP 요소만 보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가 보이죠. 이렇게 MEP 요소만. 네, 요거 이제 왜 안 되냐면은 요거 갱신 안 눌러서 그래요. 이렇게.
예, 제 됐네요. 요거 좀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전에 했던 거 재료가 남아서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탐색기에서 요거 삭제를 하고 새로 만들어 볼게요. 처음부터요. 예, 이제 정상적으로 됐네요,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죠? 내부가. 요게 정상적인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배관은 뭐 됐다 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 부분 할게요. 이 천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천장 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서 1등에 보면은 천장이 있죠. 천장에 사각형, 직사각형이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천장이 들어가 있어요. 천장 높이를 볼게요. 얼마 들어갔는지. 2600인데 좀 넓지. 2400으로 줄여볼게요. 살짝 좀 내려갔거든요. 2400인데 천장 요 바닥 높이가 2400이고요. 요 천장 자체는 2cm, 2cm. 그러면 2400, 2420이 되겠죠. 2420이 실제 여기 위에 천장의 위 높이가 되겠죠. 2420. 그럼 여기 기억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내가 잘 기억을 못해서 2420 이게 천장 위 높이라고 할게요. 이거 써놓고 할게요. 제가 좀 기억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예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게 열교환기를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건 열교환기라는 거는 이제 물체 액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찬 공기와 그 따뜻한 공기 이제 요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디자인 센터에서 보면 여기 있어요. 열교환기 클릭해서 좀 전에 뭐 작업했던 게 여기 있네. 네,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개체 배치 자유롭게 배치하는 걸로 하고 네, 됐죠. 그럼 이 높이가 바닥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이게 시작 높이가 얼마였죠? 예. 2520이었나? 예. 맞네. 천장 2520. 그럼 여기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예, 25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아마 자세히 보시면요. 속성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정보 보시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맞네. 제가 보기엔 이거 뭐 좀 뭔가 좀 중복이 돼가지고 야, 이제 됐네. 뭐 잘못됐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뭔지를 지금 이렇게 뭐 0, 1, 뭐 폰이 있죠. 요게 이제 0, 1, 2, 3, 4, 5가 되는데 0이 뭐냐면 파워 밸런스. 이게 요거 이제 여기 0번인데 이게 파워 W 있잖아요. 와트. 이게 0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전기 박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1번이 이제 세니터리. 이게 뭐냐면 1번이 여기 1번인데 이게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있으면 이제 물이 뭐 결로 현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게 그 물 빼는 장치고 1번이 공기인데 둘 다 2, 3하고 4, 5가 다 공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안 있고 박이 있고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거 있고 안으로 건물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안과 박이라는 기준은 이제 건물을 기준으로 안과 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어디냐 2번이 이제 2번 이거네. 이게 바뀌니까 이게 또 건물 쪽에 있는 여기 그 전기 박스가 있는 곳이 쪽이 바깥쪽이죠. 그러니까 요게 바깥이에요. 요거 좀 돌려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예.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요게 이제 그 파이프가 아니라 배관이라는 배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제가 왜냐면
파이프는 파이프끼리 연결되고요. 배관은 배관끼리 연결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요거 이렇게 보시면 한 요 정도. 일단 살짝 뺄게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실 바닥에 있으니까 이거 좀 뺄게요. 좀 복잡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천장에 공기를 그러니까 집어넣는 장치, 이제 빼는 장치, 이걸 디퓨저라 그러는데, 디퓨저를 배치를 해봐야 돼요. 디퓨저가 이제 디자인 센터 들어가시면은, 네, 여기 있네, 여기. 디퓨저가 이제 여기 있다고 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가 요거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이 정도 됐고, 요거 좀 복사를 할게요. 복사. 이 정도 돼 있고, 디퓨저가 이제 만약에 요게 뭐 들어가는 공기 있고 나가는 공기가 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복사를 또 할 수 있겠죠. 복제물 이동. 부터 이렇게. 근데 디퓨저도 보시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안 보이네. 왜 안 보이냐 싶었더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디퓨저의 높이가 너무 높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낮게. 이것도 디퓨저 높이를 좀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2500으로 해볼게요. 그럼 딱 맞네. 그럼 여기 밑에가 여기 천장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뚫어야 되거든요. 490으로 할게요. 49, 1cm 정도 된 2490. 이게 기준 높이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예. 이거 됐다고 치고 2480 정도로 바꾸기 전부 다. 요것도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냥 지워버리고 새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 그리고 그냥 이건 여러 개 복사하는 거고, 그냥 몇 개 없으니까 이렇게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됐고, 그다음에 요거 두 개를 선택해서 근데 요거 돌려야 돼, 그때. 그죠? 중심선 자꾸만 선택이 되네. 이전. 예,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공기이기 때문에 이게 MEP에서 이 파이프로 들어가면 안 돼요. 파이프는 연결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이제 파이프인지 덕트인지 구분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덕트인데, 한번 원형과 사각형 따로따로 한번 해볼게요. 원형. 네, 이 정도 있다고 보고요. 이것도 안 보이는 이유가 기본값이 0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높이가 아마 아마 좀 이게 문제 생길 건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0 정도 됐는데 올라갔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게 매몰이 되거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위치라는 게 요게 원형의 중간을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겹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좀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더 살짝 요 정도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너무 좀 위치가 딱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없애고. 그럼 제가 여기서 클릭했을 때 이쪽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0번이고 1번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가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평면상에서 연결할 때 이게 높이가 단차가 있어요. 사실 여기 단차가 있거든요. 사실 자세히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하게 하는 거 말고 주름간으로 하는 게 좀 방법이 좀 빠르거든요. 이게 덕트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주름간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붙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예, 요게 좀 편하죠. 그 다음에 요거 연결 어떻게 하냐. 여기에 T형을 하나 만들게요. T형, 이쪽으로 나가는 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단차가 있어요. 여기 정확하게 안 맞거든요. 여기 여기에 이제 디퓨저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요거의 크기랑 이거의 크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대충 봐도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지만은, 그러면 여기서 살짝 뺐어요. 뺀 다음에, 이걸 어떻게 연결하냐면은, 음, 그 2형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2형 레듀사라고 해가지고 이 주름간 하면 편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크기가 다르죠. 레듀사는 이제 2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원형이고 또 원형이기 때문에 2형은 아니에요. 그냥 레듀사. 그러니까 사이즈가 그 배관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레듀사라는 걸 쓰거든요. 여기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알 수는 있어요. 알 수 있는데 드로잉 선택을 하면 이게 좀 빨리 나거든요. 150, 160이네.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예, 여기서도 이제 사실은 이게 규격이 잘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제가 보기엔 주름간을 해버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아마 이게 사이즈가 좀 안 맞아가지고 이거 150짜리로 바꿔야 되겠네. 예. 레듀사 해가지고 160짜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이게 160짜리 커지죠. 이런 식으로 레듀사가 만들어졌고요. 이형을 이제 요거 연결하는 방법이 간단한 방법이 이제 주름간으로 해버리는 게 이렇게 빠르죠. 이렇게 예. 이렇게 주름간으로 하면은 정상적으로 되죠.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근데 이거 이제 한 번에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T형을 여기다 이거 잘못 눌렀네. 예, 이쪽으로 넣었어요. 그럼 요거를 여기에 딱 중심에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클릭해가지고 요거네 우클릭 누르시면은 개체가 아니고 경로를 따라 복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걸 어딜 따라냐? 여기에 기준으로 맞추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아예 정확히 맞춰져 버렸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이제 이건 160이고 100일 거예요. 안 맞기 때문에 요거는 삭제를 하고 여기서도 레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서 레듀서 있죠? 여기 이렇게 드로잉에 선택하면 편하죠. 이런 걸로 160 정도 직접 160입니다. 요 정도 만들었고 여기서도 되긴 되는데 이게 자꾸만 자기가 이제 주름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높이가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자동으로 맞춰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그냥 여기서 똑같으니까 주름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예. 평면은 잘 모르지만은 3D 보면은 이게 살짝 올라갔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여기는 이제 다 배관이기 때문에 타입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덕트에서 화학형으로 하는데 여기서 화학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이를 2500인데 살짝 높게 하죠. 예, 요 정도? 예, 요 정도 됐고 이것도 너무 이게 이제 보통 너무 붙어 있으면은 이게 주름감 같은 경우도 펴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실적으로 이제 예, 살짝 좀 예, 어느 정도 여유는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제 T형을 또 만들어 볼게요. T형인데 이쪽 뷰죠. 이쪽인데 중간 놓고 여기도 이제 여기 맞추는 거 요걸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하면 경로를 따라 복제해 있죠.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요거를 여기 클릭하시면 요거 나오죠. 여기에 딱 맞추는 걸로 하고 필요 없는 거는 삭제를 하고 자, 여기서도 이제 이걸 한번 요거 연결 좀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이게 사각형이고 이제 그 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2형 네. 2형을 만드는 거죠. 근데 요게
여기 있으면 0번 있고 1번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시작한 부분이 0이거든요. 0 쪽에 클릭을 해서 드로잉이 요거에 맞추는 거죠. 150.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주름과는 플렉서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요거를 잘 활용하셔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사각형인데 뺐죠. 그 다음에 주름관을 바로 해볼까요? 근데 주름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각형, 이건 2형이라서 바로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뺀 다음에 한 번 더 여기서 요거 이제 2형이지. 2형 요거 있네요. 2형 레듀사. 2형이 이제 어디냐? 여기에 맞추는 거죠. 맞추고 들어가고, 근데 여기 바로 안 되니까 플렉서블로 하시면은 이렇게 알아서 쫙 붙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서도 이제 클릭을 해서 살짝 뺀 다음에 이거 끝나고 2형으로 드로잉 이쪽에 배치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 중간 절점 들어가고, 단차가 있으니까 플렉서블 누르시면은 예, 살짝 휘어진 거예요. 사실 여기 휘어진 게 보입니다. 이렇게. 예, 거의 뭐 차이를 눈 시각적으로는 잘 못 느끼죠. 어쨌거나 이거를 뭐 이게 하나는 맞추는 게 힘들기 때문에 플렉서블 기능이 없으면은 힘들어지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주의점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 막아야 되잖아요. 이거 캡이 없으면은 이게 공기가 다 새겠죠. 그래서 여기 그릴 때 여기서부터 이쪽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가 0번이고 1번인데 여기에 캡 있죠. 열린 끝부분 캡. 여기 됐네. 여기도 열린 끝부분. 이미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또 더 이상 선택할 게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찬 공기와 더운 공기를 빼는 이제 뭐 H박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배관, 여기에 덕트고요. 배관도 사실은 같은 개념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중에 뭐냐면은 배관 사이즈 어떻게 바꾸냐 딱 했는데, 이게 좀 높이가 요거 사이즈 바꾸는 거, 요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체 길이라는 건 이게 만약에 다른 연결돼 있다, 이게 만약에 기역자를 꽂겠다, 예를 들어서 경로 계속이다. 근데 이쪽으로 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배관이 이게 두 개잖아요. 이게 하나 있고 두 개.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바꾸는 기능이 이제 요거예요. 전체 길이. 이거 딱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200에 100인데 만약에 200에 200짜리를 하겠다. 이게 동시에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다시 200에 100을 바꾸려고 해요. 이것만, 큰 것만. 그러면은 요거 있죠. 요것만 하면은 200에 요거 있죠. 그럼 요거는 안 바뀌고 요거만 바뀌는 거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엘보 부분은 자동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요. 예. 그리고 혹시 배관끼리, 이거 지금 단순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배관끼리 좀 복잡한 게 있다. 그러면 뭐 간섭되는 부분이 어디냐? 요거 하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전체 선택 이렇게 해가지고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간섭인 게 없죠. 예.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MEP 기능, 잠시만요.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서 3D에서 이제 요거 있죠. 요거 저기 이렇게 하면 이제 MEP만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이 보이는 거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D 상에서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하나의 선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상세 수준을, 이게 덕트를 그냥 단순하게 해버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선으로만 나가기도 합니다. 이걸 상황에 따라서 축적 부분에 있어서 그냥 뭐 경로만 선택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여기 보통 하면은 이제 좌우쪽이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상세 수준 세밀하면 가운데 중심도 같이 보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MEP 그 설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